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저품질에서 탈출한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저품질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그거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유튜브를 다시 하면서 게임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블로그 저품질이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품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정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파워블로그는 아니었고요. 하루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들어오는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형 블로그들이 보면은 엄청 철저한 방문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재미도 느끼고 가끔 운 좋게 좋은 키워드가 걸리면은 하루에 1000명, 1500명 이렇게 들어오면 엄청 대박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우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같이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가게 됐어요. 왜 갔는지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갔는데 여기 이제 수익이 원래는 계속 빵원이었는데 저기 몇백 원이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네이버페이 그 수익이.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것저것 막 메뉴를 눌러봤죠. 눌러보다가 이용 제한이 걸려있는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근데 이걸 딱 보니까 2018년 9월 18일이에요. 이 이용 제한이 걸린 게. 근데 저는 이거를 11월 26일에 본 거죠. 2020년 11월 26일. 그래서 바로 이거를 보자마자 블로그 글을 수정을 하고 이제 이용 제한 해제 요청을 했어요. 이용 제한 해제 요청은 하루 만에 빠르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신청하고 바로 돼서 혹시 믿으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보면은 1년 동안 제 지급 내역이에요. 지급액이 하나도 없죠. 빵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은 최근 지급 정보에 2018년 10월 25일 2년이 넘었죠. 이때 마지막으로 지급을 받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가 아마 최소 지급액이 3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때 이후로는 돈이 3만원 이상 쌓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를 좀 빨리 풀어가지고 블로그 운영을 좀 빨리 했었으면 약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를 2년 동안 방치한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저품질 푸는 게 되게 어렵다는 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시도를 잘 안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 후회되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용 제한 해제를 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서이출 이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게 몇천 명씩 계속 쌓여 있었는데 이거를 다 받았어요. 이 중에는 광고하고 이러는 안 좋은 블로그도 있겠는데 일단은 다 받았어요. 서이출도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 지수에 대한 그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다시 다 받아주고 활동을 시작을 했죠. 활동이라고 할 것도 별거 없긴 하지만 제가 블로그 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쓴 게 끝에 있는 2019년 7월 24일이에요. 이게 제가 회사 퇴사하고 딱 쓰고 그 다음에는 계속 블로그를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요것도 별거는 아니고 그냥 모바일 게임 하던 거 그 스샷 찍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뭐 연구글 같은 그런 거였어요. 되게 별거 없는 저 혼자만의 간직하려고 했던 그런 글이었는데 의외로 좀 조회수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위로 11월 11일, 11월 31일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있는 것들이 다 게임 혹은 제가 좀 알아야 할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비공개로 쓰거나 메모 같은 거 약간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11월 20일 전에는 블로그에 대한 관리나 운영 같은 게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제가 뭐 하루 이틀, 2, 3일에 뭐 두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 동영상이 뭐 되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동영상 1개, 사진 1개, 그리고 제목이랑 똑같은 본문 글 1개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던 글이 일상 블로그로 이제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이 품질 탈출하는 그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올린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영상 계속 올리니까 조금씩 이제 하나 둘 올리면서 한 20일 정도 했나? 10며칠 정도 했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옛날에 상위 노출됐던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뭐 전에 안 나오던 것들이 한두 개씩 이제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 보면은 예전에는 1페이지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네이버가 바뀌어서 스크롤 내리면 글이 계속 읽어와져서 계속 보이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1페이지 노출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블로그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페이지 노출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약간 저 품질이 풀렸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혹시나 이게 풀렸나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씁니다. 제가 잡았던 키워드는 컴퓨터 중고 부품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이 키워드가 조금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키워드 검색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상위 노출이 제가 생각하기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고 몇 시간 있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블로그 탭에서 검색을 하면 두 번째 있었고 뷰 탭에서는 그래도 1페이지 노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진짜 저품질이 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혹시 이 키워드가 좀 약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 또 글을 하나 더 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썼던 컴퓨터 중고부품보다 조금 더 센 키워드를 제가 검색해서 찾아내서 올렸던 게 배틀그라운드 컴퓨터였어요. 이 키워드는 진짜 엄청 검색량도 많고 글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1페이지 노출이 된다? 하면은 제 블로그는 거의 이제 살아났다고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글을 썼죠. 근데 역시나 이게 약간 키워드가 세니까 바로 된 건 아니고 바로 전에 썼던 글처럼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1페이지 노출 안에는 있었는데 11번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량도 많고 센 키워드에서 11번째에 1페이지 노출이라면 저품질을 확실히 탈출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20일 정도 이렇게 깨작깨작거렸는데 저품질을 풀려버리는 걸 보고 의외로 이 저품질이라는 게 풀기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엔 사람들이 약간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워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더 센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면서 내 글이 어디까지의 키워드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가 이거를 조금 알아보고 연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블로그가 어떤 상태고 어느 정도의 키워드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제 1차적인 목표는 예전에 블로그 조금 괜찮았을 때는 그래도 이 애드포스트 광고비로 핸드폰비 정도 낼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살린 김 해서 스마트폰 요금 정도 낼 정도로 버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로그는 조금 운영을 신경 써서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 저품질 탈출에 대해서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쪽에 관련된 지식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간이나마 실험도 해보고 이런 걸 쓰면서 그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역시 블로그에 쓰는 글이니까 상업적인 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업적인 글을 쓰면은 약간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검열 같은 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글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자기가 찍었던 사진이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타이핑해서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꾸준히 글을 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너무 많이 4-5개 이렇게 올리란 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에 1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루에 1개? 이틀에 1개. 중간에 조금 빼먹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일 1포스팅을 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요즘에는 이런 블로그를 검열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걸 조금 알면은 조금 남들 모르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저품질을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검사하는 AI 프로그램을 짠다면 저품질을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글을 쓰고 얼마나 괜찮은 글인지 그리고 그 글에 검색어라든가 이런 게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등등 엄청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점수화로 매겨서 이 총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뭐 이 사람이 그냥 광고글만 계속 올렸는데 이 적금지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자신한테 이득이 안 되는 유저들을 네이버가 그냥 풀어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똑같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이 좀 적당한 개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사진을 한 장 올리는 것보다는 좀 여러 장 올리는 게 네이버 측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내피셜? 추측 같은 거지만 같은 글을 써도 사진을 딱 한 개만 올리고 그 밑에 장문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문단도 나누고 글을 쓰는 게 보기에도 더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또 영향을 줄 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기 많으신 분들 블로그를 가서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사진이 뭐 한 장만 있는 글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검색어가 있는 이런 글들일수록 이게 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뭐 그런 글들을 보면 사진이 다 엄청 많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도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고 글도 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이 블로그 시스템이 약간 방문자가 일단 검색을 하고 사람이 이제 대표 사진을 보고 이제 글을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블로그에 방문자가 유입이 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이게 블로그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이 많은 건 좋지만 적당한 양의 글을 적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은 글들을 쓰면은 이 방문자들이 블로그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고 들어와서 이 블로그에서 사진도 보고 글도 보고 하면서 이 한 포스팅을 보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낚시성 블로그들이 엄청 많잖아요. 누르고 들어왔는데 뭐 이상한 글만 쫙 빼곡히 있다던가 사진 하나만 있다던가 이런 블로그들은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제 창을 꺼버리잖아요. 이 블로그의 지속시간이 머무는 지속시간이 짧은 거예요. 아마 이런 걸로 네이버가 이 사람이 광고를 하는지 낚시성 글을 쓰는지 정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진과 글을 잘 배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들어오는 그 키워드가 있어야지 상위 노출도 되고 사람들이 클릭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키워드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방문자 수와 머무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걸 써도 만약에 전자기기를 써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카메라, 예를 들면 뭐 소니 카메라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 제품의 모델명을 적는 거죠. 모델명을 적고 그 다음에 소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검색어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어를 항상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센 키워드들이 있어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상위 0.1%에 있는 블로거들이 쓰면 상위 노출이 되지만 우리가 쓰면 그들보다 지수가 낮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글들은 묻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고 해도.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센 키워드를 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키워드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글을 쓰시면서 밑바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고 하면은 약간 부실공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지 꼭대기층도 튼튼한 것처럼 기초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너무 센 걸 처음부터 쓸 게 아니라 좀 약한 걸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말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블로그 저품질 탈출하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저도 저품질이 되었다 풀렸기 때문에 다시 저품질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블로그 운영을 할 거지만 혹시라도 저품질에 걸리면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20일 정도 조금씩 이렇게 블로그 건드렸을 때 저품질이 이렇게 풀린 걸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단시간 내에 이 저품질을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품질 됐다고 그 블로그 바로 포기하고 다른 블로그 키우고 이런 것보다 제가 이제 써놨던 글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블로그에 그 블로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저품질을 탈출해서 다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 저품질 탈출하시고 즐거운 블로그 생활 하시면서 소소한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아였습니다.